최근 미국이 IRA법, 반도체 지원법 등 핵폭탄을 투척한 후 국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와 반도체 분야는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오늘은 미국이 투척한 폭탄의 후폭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이후 미국의 모습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고 중국은 아비규환으로 표현될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한국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제대로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고 마이크론이고 자국의 회사만 밀어주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만 잘 살겠다고 내세운 법안들에 오히려 궁지에 몰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등 한국 기업이 뜻대로 따라와주지 않고 상황이 생각했던 대로만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질타를 하고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와중에 한국 기업들이 마음을 돌릴까 부랴부랴 한국을 찾은 미국 기업 CEO와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현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IRA법이 통과된 8월 16일 이후 팻 월슨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제이슨 케니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와 짐 필립 포드 CEO 등 방한 어쉬를 이뤘죠. 방한을 한 인사들은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현대차, SK온 등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앞으로의 사업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한국을 찾을 정도로 미래 산업 분야의 한국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게 떠오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부터 삼성 및 현대차, LG 등은 미국의 거대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8월 16일 보란듯이 한국 기업이 당장 손해볼 수밖에 없는 법안을 웃으면서 사인하고 통과시켰죠. 투자 약속을 다 받고 보여준 모습이라 더욱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열한 웃음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의 합작법인이 미국에 건설할 배터리 공장 부지가 중부 오하이오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는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확정 지은 것이죠. 이에 바이든은 LG와 혼다가 오하이오주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및 공장 설비 재편성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약속한 것은 미국과 오하이오의 또 다른 승리라고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것이 내 경제 계획의 중추라며 미국은 다시 세계를 이끌고 있고 우리 공급망, 인프라 및 제조를 이곳 국내에서 재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 떨떠름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내년 상반기 착공에 오는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첫 삽을 뜨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단지 공장 부지 확정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바이든으로서는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안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주지사가 직접 방한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다른 대안이 많았음에도 결국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죠. 한편 이런 와중에 유럽의 거물 CEO가 돈다발을 받아달라며 한국을 첫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르노그룹을 이끌고 있는 루카데 메오 회장입니다. 르노그룹의 회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8년 만이라고 하죠. 메오 회장에 앞서 이달 초 제너럴 모터스의 2인자로 평가받는 실판 아민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미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글로벌 본사의 주요 임원이 현지 점검에 나선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오 회장은 향후 6년간 한국에 수억 유로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르노그룹 측은 한국 시장은 다양한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가졌다고 판단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만 봐도 한국에서 차를 생산해 유럽 등 다른 국가로 연결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라고 했죠.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레오 회장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배터리 3사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래 산업의 핵심 가치에 있어 한국 기업들은 어딘가에 투자를 못해 아쉬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투자를 희망한다며 한국을 찾는 거대 그룹들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부지 확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며 웃을 상황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실 GM 르노 한국법인은 실적이 좋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일 정도로 홀대받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정한 신차의 실적이 살아나고 있고 2인자의 현장 점검 후 곧바로 최고 권력자가 다시 현장 점검을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은 이제 절대 홀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내연 자동차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기차 부문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패권 다툼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기존 질서를 변경하려는 중국이 엄청난 물량 공세로 뒤쫓아오자 갖은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역시 휘말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기는 하나 쏟아붓는 물량에 비해 디테일이 약하고 첨단 분야에 뒤처져 있죠. 미국의 과학기술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로 시진핑이 심혈을 기울여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인데요. 배터리 분야처럼 키우지 못하고 있어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반도체 자국 지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현재 30%가 채 안 되자 중국은 대대적인 반도체 숙청에 들어갔다는 무서운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애를 쓰고 있지만 반도체 기술력과 생태계는 20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주기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8월 말까지 조사된 바로는 3,400여 개의 반도체 기업이 도산했다고 하죠. 이에 국가 반도체 펀드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으로 가는 첨단 극저에선 노광 장비를 미국이 다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의 반도체를 싹을 자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번 반도체 수출법은 2년 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것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미국이 단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7월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회사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시스템 온칩을 양산해 캐나다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공급했다는 사실은 미국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텔이 7나노 공정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SMIC의 성장을 막아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대만 기업도 아닌 중국 업체에 따라잡힌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뒤쫓아오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앞만 내다보며 둘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랬듯이 미국, 일본 등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대안을 모색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싹을 잘라버리면 자생할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태들이 중국의 자립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